제가 좀 일찍 들어왔죠. 뭐 그래도 진도를 마쳐야 되니까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표준세율이 취득 원인에 따라 다르다는 거 구분하시라 그랬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주택 중과세를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우리 교재는 94페이지입니다. 이론서 교재 94페이지가 주택 유상 취득 중과세를 설명하는 거고, 이론서 교재 95페이지가 주택을 정려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중과세를 설명하는 건데, 우리 이론서 교재는 법 조문을 그대로 복사를 한 거지 뭐 설명을 하거나 정리된 기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론서 교재에 있는 대로 기억하려고 그러면 기억하는 것도 불편하고 문제 풀 때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뭐 교재에 정리된 대로 기억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거기 요약집에 아니면 프린터에 정리된 대로 기억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약집 보시는 분들은 요약집 62페이지 가시고, 자, 프린터는 2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지금부터 주택 중과세를 설명을 할 건데, 자, 일단 주택 유상 취득 시 중과세부터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을 유상 취득했을 때 취득세 중과세는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다르고, 개인인 경우에는 초정 대상 지역이냐 비초정 대상 지역이냐에 따라 다르고, 1세대 1주택이냐 2주택이냐 3주택이냐 4주택이냐에 따라 중과세가 달라집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개인이 초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유상 취득했을 때 취득세 중과세는 우리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중과세를 하지 않고 일반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예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함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중과세를 하지 않고 일반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어떻게? 취득 가액의 크기에 따라 1%에서 3%. 자, 그런데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8% 중과세를 하고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인 경우는 12% 중과세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초정 대상 지역, 우리가 이제 일반 지역이거나 초정 대상 지역이 아닌 투기 가열 억제 지구이거나 초정 대상 지역이 아닌 투기 지역, 그러니까 비초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우리가 1세대 2주택까지는 중과세를 하지 않고 일반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3주택부터 중과세합니다.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 8%, 1세대 4주택 이상 소유자인 경우는 12% 중과세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는 개인이 주택을 유상 취득했을 때 중과세를 이야기한 거고, 자,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바꿉시다. 우리가 법인이 주택을 유상 취득한 경우에는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수에 관계없이 12% 중과세합니다. 우리가 법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그러니까 법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수에 관계없이 12% 중과세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이제 기본 개념으로 잡으시고, 자,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출제를 들어가시는 분이 수험생을 배려한다면 8%, 12% 세율로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출제를 들어가는 자가 수험생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8%, 12% 퍼센티지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법 조문에 명시된 대로 물어볼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되면 8%, 12%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서 8%를 우리가 지방세법 조문에 명시된 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4%를 표준 세율로 하고 중과 기준 세율의 2배에 해당되는 세율을 합한 세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8% 중과 세율은 4%를 표준 세율로 하고 중과 기준 세율의 2배에 해당되는 세율을 합한 세율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12% 중과 세율은 4%를 표준 세율로 하고 중과 기준 세율의 4배에 해당되는 세율을 합한 세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좀 까다로워지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개인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2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하면 4%의 표준 세율에 중과 기준 세율의 4배에 해당되는 세율을 합한 세율로 중과세한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과 기준 세율의 2배를 합한 세율인지 중과 기준 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인지 2배인지 4배인지 3배인지 5배인지 여기를 가지고 답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의 여유가 되면 8% 중과세율과 12% 중과세율이 이렇게 된다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요약집 보시는 분들 여기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어디가 오타냐면은 그 요약집 62페이지 거기 주택을 유상 취득한 경우 중과세 거기 법인인 경우에는 4%의 표준 세율의 중과 기준 세율의 2배가 아니고 4배. 그 2배를 4배로 수정하십시오. 그러니까 4%의 표준 세율의 중과 기준 세율의 2배가 아니고 4배에 해당되는 세율을 합한 세율인 12% 중과세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는 주택을 유상 취득했을 때 중과세를 정리한 건데 일단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시험 문제가 우리가 이제 아웃사이드로 빠지는 걸 대비하기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주 거칠게 출제되는 걸 대비하기 해가지고 거기 요약집 63페이지 그러니까 요약집 63페이지에 있는 요런 이야기들을 세법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허락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최고 난이도 문제 출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요 이야기를 참고하시라고요.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취득세 세율 관련 문제가 난이도 하, 난이도 중에서 출제가 이루어진다면 여기까지만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세율에서 난이도 상 수준의 문제가 나오면 혹시 여기에다가 답을 둘 가능성이 한 5%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충분히 이해된다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도전하시는 거고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시면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자,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 주택이 되었을 때 취득세를 중과세하는지 중과세하지 않는지.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 주택이 된 경우에는 초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더라도
8% 중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취득가액의 크기에 따라 최저 1%에서 최고 3% 일반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주거 이전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더라도 8% 중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세율로 취득세 부과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냐면은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라는 걸 내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는 걸 차후에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어떻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우리가 일반 지역 소재주택인 경우는 3년, 초정 대상 지역 소재주택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역은 3년, 조정 대상 지역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가지고 내가 주거 이전 과정에서 2주택이 된 게 맞다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요. 아, 그러고 보이 요거 어디서 봤던 이야기다, 그죠? 아, 양도소득세에서 봤던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우리가 양도소득세 1주택 특례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자가 양도소득세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으려면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반 지역은 3년, 초정 대상 지역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먼저 팔면 2주택이지만 1주택 양도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자, 여기까지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냥 듣고 지나가십시오. 자, 우리가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자가 일반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3년 또는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요 일반 세율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또는 1년이 경과했는데도 종전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 자, 이거 뭡니까? 허위로 신고한 거 아닙니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또는 1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 주거 이전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고 허위로 신고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3년, 1년이 경과 후에도 종전주택을 계속 소유하게 되면 요 중과세율과 일반 세율의 차액을 세무공무원이 추징을 하면서 차액만 추징하는 게 아니고 허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금액을 추징해요. 자, 그래서 3년 또는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 계획이 없으시면 애시당초 뭐 하셔야 됩니까? 중과세율로 취득세 납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이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추가로 설명한 이야기들은 실무상에서 필요한 이야기지 10월 30일 시험장에서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요 이야기는 제가 설명하기 전에 그냥 설명만 들으시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아파트 분양권. 자, 아파트 분양권은 자, 주택 유상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를 판단할 때 주택수의
포함한다, 안 한다? 자, 일단 정확한 설명은 이렇게 됩니다. 정확한 설명은 우리가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선을 좀 긋겠습니다. 자, 실무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요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분양권에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중개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 실무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가 아파트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는 취득 시기가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가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아파트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는 분양권 취득 시기가 취득세하고 양도세가 다르지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근데 취득세는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아파트 분양권 취득 시기가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가 달라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뭐 분양권에 투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투자할 생각도 없고 오로지 나는 중개사 공부 목적으로만 이 공부를 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시면 굳이 이거 구분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올해부터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시험 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택수에 포함되는 아파트 분양권 취득 시기가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가 달라요. 실무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그냥 공부 목적이신 분들은 올해부터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요 정도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설명 이해되시면 요런 이야기를 욕심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는 주택을 유상 취득했을 때 중과세를 설명한 거고, 그럼 지금도 이제 이야기를 바꿉니다. 주택을 무상 취득했을 때 중과세. 그러니까 주택을 무상 승계 취득했을 때 중과세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우리가 상속을 받는 건 투기하고 관계없지요. 우리가 상속받는 건 투기하고 아무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중과세는 없습니다. 우리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30개를 상속받아도 중과세 안 한다고요. 왜? 상속받는 건 투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취득세 중과세는 없어요. 자, 그런데 증여받는 건 투기하고 관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증여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는 중과세가 있습니다. 자, 그걸 설명하기 전에 기본 세율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자,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표준세율은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에 따라 다르고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인이냐 비영리 단체이냐에 따라 다르고, 일반인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첨부는 35, 3.5%를 부과하고, 비영리 단체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첨부는 28, 2.8%를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인이 10억 정도 하는 주택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몇 퍼센트입니까? 10억 정도 하는 주택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의 실수가 있으시면 안 돼요. 자, 주택을 유상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취득가액 크기에 따라 달랐지요. 자, 그런데 주택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주택가액 크기는 관계없습니다. 주택가액 크기는 관계없고 일반인이냐 비영리 단체이냐에 따라 다르고, 저건 제가 조금 전에 일반인이라고 전제했으니까 취득세는 얼마? 1000분의 35, 3.5% 일반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게 단서가 붙습니다. 요게 이제 단서가 붙어요.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액 3억 이상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3.5% 일반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12% 중과세합니다. 요게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의아하지요? 자, 왜 이 규정을 만들었냐면은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 갑이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갑이 사두면 돈 될 것 같은 주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 이 C주택이 자, 지금 현재 6억 정도 하고 이거 사두면 앞으로 가격이 한 10억까지는 오를 것 같은 예상이 든다고 합시다.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이 C주택은 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 상태에서 C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가 얼마입니까? 12% 아닙니까? 1세대 3주택이니까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소재주택을 취득했을 때 1세대 3주택이면 12% 중과세 되잖아요. 그러면 6억에 12% 취득세만 7,200만 원 아닙니까? 아이고, 빌라 한 채 가격입니다. 취득세 7,200만 원 낼라카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이 잔머리를 한번 굴려봅니다. 요 B주택을 팔고, 그러니까 B주택을 팔고 C주택을 구입하려고 세무 상담을 받아보니까 양도소득세가 또 뭡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 B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봐요. 자, 이걸 6월 1일 이후에 매매하면 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양도소득세가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가 60%.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기본 세율의 20%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기본 세율의 20%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최고 65%. 와, 양도소득세도 장난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한 4억 올랐으면 양도소득세만 약 2억입니다. 그리고 팔락하이 또 양도소득세가 너무 빡시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B주택을 뭐 하는 겁니까? 자녀한테 증여를 합니다.
장인한테 정려하고 요거 살라고. 요래 못하도록 이걸 만든 거예요. 자, 이게 봐봐요. 초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공시가격이 3억 이상이면 취득세가 얼마입니까? 취득세가 12%. 정려하면 자녀한테 취득세가 12% 나온다고요. 그러면 갑은 팔락하니까 양도세가 부담스럽고 정려하려고 하니까 취득세가 부담스러우니까 이 주택에 투기하는 걸 자제하겠지요. 봐요. 투기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래 하려고 이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주택 취득 시 중과세에서 아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율특례입니다. 세율특례. 자, 세율특례가, 자, 요약집은 66페이지를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요약집은 66페이지를 보셔야 되고, 자, 프린트는 2페이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세율특례를 보셔야 되는데, 이 세율특례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세율특례 대상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율특례 대상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건 항상 물어보는 것만 물어봐요. 그래서 그 프린트 보시는 분들은 그 프린트에 정리된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가 요약집 보시는 분들은 요약집 66페이지에 글씨가 굵게 되어 있는 것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판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취득, 1가구 1주택의 상속에 의한 취득,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건축물 이전에 의한 취득을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가세하는 경우로 이 5개를 기억하셔야 되고, 개수로 인한 취득, 지목 변경, 가점 주주,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의 취득을 중가 기준 세율로 가세하는 경우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기억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0월 30일 날 시험장에서 야들을 만났을 때 알아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세법 공부를 띄엄띄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10월 30일 날 야를 만났을 때 못 알아보십니다. 자, 그러면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 오늘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확인을 해보는데 일단 자, 이렇게 하나 설명을 해놓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 세율은 농지냐 일반 부동산이냐에 따라 다르고,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는 1000분의 23, 2.3%고 일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는 1000분의 28, 2.8%입니다. 자, 그래서 농지가 아닌 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 세율은 1000분의 28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 겁니다. 자, 1가구 1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1000분의 28의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한다. 자, 이 지문
맞는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OX. 이걸 맞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야가 세율 특례 대상이라는 걸 놓친 겁니다. 1가구 1주택의 상속에 의한 취득은 세율 특례 대상이기 때문에 야들은 표준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취득세 부과합니다. 그러면 농지가 아닌 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표준 세율은 전부는 28이고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취득세 부과해요. 그런데 전부는 28의 세율로 부과한다. 틀렸네. 그래서 이거예요. 세율 특례 대상을 기억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관건이고 10월 30일 날 시험장에서 야들을 만났을 때 알아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10월 30일 날 야들을 만나면 야들은 세율 특례 대상이기 때문에 표준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가세한다고 이야기하셔야 되고 시험장에서 야들을 만나면 야들은 세율 특례 대상이기 때문에 표준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중과 기준 세율로 부과한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중과 기준 세율은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몇 페이지 가시냐면은 104페이지. 자, 교재 104페이지. 요약집 78페이지. 프린트 3페이지. 우리 이제 취득세에서 보실 마지막 이야기. 취득세 부가징수입니다. 자, 취득세 부가징수에서 여러분들은 4가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취득세 부가징수에서 여러분들은 4가지를 잡으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잡으셔야 될 거, 취득세 부가징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취득세 부가징수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가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미납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세무공무원이 보통 징수합니다. 자, 그러면 징수 방법 눈도장 찍으시고 찍었으면 여기다가 납부 기간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납세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가산세 기준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납부 기간입니다. 자, 취득세 납부 기간은 어떻게 된다? 상속에 의한 취득이냐 상속 이외의 취득이냐에 따라 납부 기한이 다르다. 요게 구분되셔야 됩니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는 6개월. 상속받은 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상속 이외의 취득은 이유를 불문하고 매매든 신축이든 정려든 지목 변경이든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60일 이내. 상속에 의한 취득만 다루고 상속 이외의 취득은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60일이에요. 여기까지가 취득세 납부 기간에서 아셔야 될 기본 개념이고, 자, 그러면 취득세 납부 기간이
상속에 의한 취득이냐 상속 이외의 취득이냐에 따라 납부 기한이 다르다는 걸 기본 개념으로 잡았으면 지금부터 이제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언제로부터인지. 우리가 취득세니까 언제? 취득일로부터. 취득세니까 취득일로부터 납부 기간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증여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납부 기간은 취득일인 계약일로부터 60일. 개인 간 일반 매매 거래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공경매로 취득하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취득일인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그러니까 취득세 납부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납부 기간을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는 놈이 한 놈, 두 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속이에요.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납부 기간은 취득일인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요게 31회 기출지문 아닙니까? 31회 때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해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공부를 충분히 안 하신 분들은 6개월만 보고 맞닥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공부하고 있잖아요.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놈 더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를 허가 받기 전에 먼저 대금을 지급한 경우. 요 말 듣는 순간 2주 전에 공부한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2주 전에 요거 양도소득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를 허가 받기 전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면 허가 받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허가 받기 전까지는 이 거래는 무효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고, 허가 받아야 이 거래가 유효하기 때문에 허가 받아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부 기간은 취득일인 잔금 지급일로부터가 아니고 허가일 등으로부터 60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답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취득세 납부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납부 기간을 정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한 놈, 두 놈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거.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으로 변경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취득한 후 중과 대상으로 변경되면 중과 대상으로 변경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해야 됩니다. 왜?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그럼 이때 징수 가능세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분하셔야 되고,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최초 취득 단계에서 일반 세율로 취득세 납부했는데
중과 대상으로 변경됐을 때 중과세액을 모두 다 징수하면 취득세를 이중으로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과세액에서 취득시 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징수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최초 취득 단계에서 성실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시납부세액을 공제하는지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시납부세액을 공제하는지 요게 15년 동안 시험에 3번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돈을 넣어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최초 취득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될 취득세가 1,000만 원인데 불성실하게 신고 납부함으로 인하여 가산세가 200만 원이 부과된 금액을 세무공무원이 보통 징수를 했고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중과 대상으로 변경되었고 이때 중과세액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럼 이때 징수 가능한 세액은 중과세액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시 납부세 1,200만 원을 공제합니까?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시 납부세 1,000만 원만 공제합니까?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시 납부세액을 공제합니다.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시 납부세액을 공제하면 최초 취득 단계에서 성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부과된 가산세를 돌려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히려 혜택을 받는 거지. 그래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시 납부세액이 아니고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시 납부세액을 공제합니다. 여기에다가 공부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취득 사실을 등기하려고 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 기간. 우리가 취득 사실을 등기하려고 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 기간은 자,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2011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가 가능하지요. 요 이야기를 가지고 납부 기간을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2011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일로부터 60일이 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내 이름으로 등기하려고 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 기간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할 수 있으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등기 등록 접수하기 전까지. 여기까지가 취득세 납부 기간에서 보실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지입니다. 자, 요약집 보시는 분들은 요약집 79페이지 보시면 되고 프린트 보시는 분들은 프린트 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취득세 납세지가 취득한자 주소지인지, 그러니까 취득한자 주소지인지 취득 물건 소재지인지 구분하셔야 되고, 특별시, 강력시, 도청인지 일반 시, 군, 구청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주소지, 소재지 여기부터 구분합시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공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관련 국세는 주소지가 원칙이고 부동산 관련 지방세는 소재지가 원칙인데 취득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 아닙니까? 그래서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이기 때문에 취득 한자 주소지가 아니고 취득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특별시, 강력시, 도청에서 부과하는 특강 도세이기 때문에 본래 납세지는 특강 도청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특강 도청에 납부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울산광역시청에 납부한 게 아니고 구청에 납부하셨지요. 그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징수 권한을 시, 군, 구에 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차이를 크게 못 느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차피 자, 울산광역시 남구청 가는 거나 울산광역시청 가는 거나 별 차이 없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도 단위에 사시는 분들은 도청 가는 거하고 일반 시, 군청 가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경상남도 거창에 살고 있는 갑이 거창 소재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특강 도세이라고 해서 도청에서 직접 징수하면 갑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경상남도 도청이 있는 창원까지 가야 됩니다. 참고로 코로나 때문에 거창에서 창원까지 가는 시외버스가 하루 3대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갔다가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도청에서 거창군청에다가 징수권한을 임을 해놨고 거창군청에서 경상남도 도청으로부터 징수권한을 임받아가지고 거창군청에서 대신 징수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도청 가는 게 아니고 거창군청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울산광역시청에서 개별구청에다가 징수권한을 임해놨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청 가는 게 아니고 구청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징수권한을 시군구에 임을 했기 때문에 실무상 납세지는 시군구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가산세입니다. 자, 요거까지 보고 수업을 마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가산세 마지막으로 자, 집중해 봅시다. 자, 프린터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정리 프린터 보시는 분들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정리 프린터 3페이지 보시면 되고, 자, 요약집 보시는 분들은 요약집 26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프린터는 3페이지, 요약집은 26페이지 가셔가지고 지금부터 4가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몇 프로 부과되는지.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 몇 프로 부과됩니까? 자, 일반 무신고인 경우에는 20%, 부당 무신고인 경우에는 40%, 신고하였으나 가소 신고한 경우에는 일반 가소 신고인 경우에는 10%, 부당 가소 신고인 경우에는 40%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주의사항을 두셔야 됩니다. 일반 가소 신고했을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20%가 아니고 10%라는 거. 그러니까 일반 가소 신고 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20%가 아니고 10%라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셔야 될 거.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들은 신고 기한 경과 후에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자,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친구한테 돈 1,000만 원 빌려주고 4월 29일까지 돈 받기로 약속했는데 친구가 하루 늦게 4월 30일 날 돈 갚으러 왔을 때 하루 늦었다고 기분 나쁘다고 안 받을 겁니까? 바보입니까? 자, 그래서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고 기간이 지났다고 신고하지 못하고 하는 건 세금 받을 자의 자세가 안 된 거지. 그래서 신고 기간 경과 후에도 신고할 수 있고요. 신고 기간 경과 후 신고를 하면 늦었지만 신고했잖아요. 늦었지만 신고했기 때문에 무신고에 따른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늦었지만 신고했기 때문에 깎아줍니다. 깎아주는데, 그러니까 늦었지만 더 빨리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빨리 신고하면 빨리 신고할수록 더 많이 깎아줘요. 자, 그래서 몇 프로 깎아주는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신고기간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하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20% 깎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고하였으나 가소신고한 경우, 신고하였으나 가소신고한 경우, 우리가 가소신고했다는 얘기는 좋게 말하면 세금을 적게 냈다는 얘기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탈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소신고한 자들은 뉴스에 세무조사 이야기가 나오면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십니다. 그래서 양심 고백하고 편히 주무시라고, 가소신고하신 분들은 수정신고할 수 있고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마찬가지로 깎아줍니다. 깎아주는데 다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 무신고 가산세 경감과 무신고 가산세 경감과 비교되는 부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가봅시다. 가소신고한 자가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깎아주는데, 자, 신고기간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50%를 깎아주는 게 아니고 90%를 깎아줍니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30%를 깎아주는 게 아니고 75% 깎아줘요. 그 다음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20% 깎아주는 게 아니고 50% 깎아줍니다. 여기까지는 구분하셔야 돼요. 다른 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6개월 초과는 무시하셔도 되는데 그 신고기간 경과일로부터 6개월 안에 수정신고했을 때 가산세 경감이 50%, 30%, 20%인지 90%, 75%, 50%인지 여기까지는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분만 더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오늘 보실 마지막 이야기, 중가산세입니다. 자, 요약집 보시는 분들은 요약집 28페이지입니까? 자, 요약집 보시는 분들은 요약집 28페이지 보시면 되고 프린트는 3페이지 쭉 달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취득세는 다른 조세와 달리 중가산세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중가산세가 언제 부과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을 때. 자,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해볼게요. 취득 사실을 신고
신고조차도 안 하고 매각한다는 이야기는, 자, 야는 어떤 의도가 있다? 취득 사실을 신고조차도 안 하고 매각한다는 이야기는 취득한 사실이 뽀롱 안 나면 취득세를 탈세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취득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을 하면 탈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일반 가산세 20%, 40%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중가산세 80% 부과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나 간주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목 변경, 가점주주, 간주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찌 된다?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중가산세 부과 안 한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취득세, 가산세에서 보실 이야기입니다. 그 취득세 부가징수가 시험에 나오면 징수 방법 물어보거나 납부기간 물어보거나 납세지 물어보거나 가산세 물어보거나 요 4개 중에 하나에다가 답을 둘 가능성이 95%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확실히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세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5월달에 오시면 양도소득세부터 진도가 들어가는데 5월달, 6월달은 요약집 과정이기 때문에 요약집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5월달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